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 1원인 교육 촬영 파트를 맡은 김지수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가 누구야? 누구인가? 나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가 1원인 교육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성장을 직접 보고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한 조치이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원인 교육 촬영 파트, 촬영 언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언어를 배울까요? 소통, 바로 소통 때문에 언어를 배우죠. 촬영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촬영 언어를 모르면 일단 영상을 제작하는 팀원끼리도 당연히 소통이 힘들겠죠. 예를 들어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찍어줘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은 촬영자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지? 라고요. 그렇기에 촬영 언어는 촬영자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팀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청자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도 촬영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던가 각도 또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 똑같은 대상을 찍더라도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필수적인 촬영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카메라의 움직임부터 알아볼 건데요.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용어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촬영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정 촬영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고정 촬영은 고정해서 찍는 겁니다. 뉴스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고정 촬영을 통해 최대한 화면이 떨리지 않고 안정적이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때 삼각대를 사용하는데요. 혹시 삼각대가 없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여 잠깐 동안 숨을 참아 촬영하면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삼각대를 꼭 사용하는 것을 추천할게요. 두 번째, 핸드헬드인데요. 말 그대로 삼각대로 활용하지 않고 손으로 들고 찍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화면을 봤을 때 흔들림이 있겠죠? 그럼 왜 안정감을 기본으로 하는 뉴스 촬영에 핸드헬드를 사용할까요? 바로 현장감이나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이런 방법은 고발 뉴스와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세 번째, 패닝인데요. 패닝은 카메라를 좌우,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카메라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좌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우펜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틸트인데요. 틸트는 카메라가 상하,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을 틸업,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는 것을 틸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패닝과 틸트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찍고자 하는 대상인 피사체가 움직임이 있거나 한 화면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패닝이랑 틸트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화면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펜이나 틸트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때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이 아닌 카메라의 움직임이 시청자의 시선을 뺏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줌인, 줌아웃인데요. 줌을 활용해서 피사체를 확대하는 것은 줌인, 축소하는 것을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대상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공부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부모님이 계속 공부하라고 강조하면 어떻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줌을 통해 자주 강조하게 되면 시청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강조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꼭 강조가 필요한 정보에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촬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 각도인데요. 이 용어는 피사체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좌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를 위에서 찍었느냐, 눈높이에서 찍었느냐, 아래에서 찍었느냐로 나뉩니다. 먼저 피사체를 눈높이에서 찍는 경우 이것을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시청자와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사체보다 위에서 찍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하이앵글이라고 합니다. 하이앵글 같은 경우 피사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보통 어떻게 찍죠? 예, 맞습니다. 위에서 찍죠. 왜 그럴까요?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높이나 밑에서 찍는 것보다 다소 왜소하게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피사체보다 밑에서 찍는 경우는 뭐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하이 앵글과 반대로 밑에서 찍으면 피사체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차적인 의미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뉴스 촬영의 경우 하이 앵글은 여러 명이 나오는 그룹샷일 경우,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높은 건물을 찍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자, 다음은 화면의 크기인데요. 화면의 크기를 알아보기 전 우리는 헤드룸과 아이룸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헤드룸은 머리 끝에서 윗화면 끝부분을 공간을 뜻하고요. 아이룸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화면 끝부분까지의 공간을 뜻하는데요. 이거는 각 화면의 크기마다 적정 헤드룸과 아이룸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화면의 크기를 살펴볼 때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숏, 화면의 크기를 알아보기 전에
영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숏은 카메라가 녹화가 시작된 이후 녹화 종료까지를 말합니다. 숏 시작부터 끝 사이에는 우리가 편집간 사용한 부분을 컷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숏을 여러 번 찍었다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컷은 단 한 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컷이 모여서 씬이 되고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됩니다. 자, 다음은 화면의 크기인데요. 먼저 롱숏입니다. 롱숏은 말 그대로 멀리서 찍은 숏을 말하는데요. 피사체와 전체적인 장소, 상황을 알려줄 때 효과적인 숏입니다. 그래서 뉴스 도입부에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풀숏인데요. 이때부터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숏의 경우 몸 전체가 보이는 숏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인물의 표정보다는 움직임이나 공간을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미디엄 숏입니다. 미디엄 숏은 사람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찍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움직임도 담기고 세부 사항이 디테일하게 보여 뉴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숏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바스트 숏인데요. 사람의 머리부터 가슴이나 허리 윗부분까지 잡히는 숏을 말합니다. 인물의 움직임보다는 표정이나 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인터뷰 촬영이나 반응 숏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숏이기도 합니다. 다음 클로즈업인데요. 클로즈업은 머리에서 어깨까지 잡히는 숏을 말합니다. 표정의 변화가 잘 보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줌인과 같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 강력한 메시지가 축소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멀리서 찍거나 가까이서 찍는 익스트림 롱숏,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는 용어들이 있지만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숏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사이즈마다 특징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헤드룸과 아이룸을 지켜주면 시청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팀원과의 소통을 위해 숏의 명칭을 알아주면 좋지만 처음부터 너무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시청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디엄과 같은 중간 숏을 통한 인물의 움직임인지, 가까운 숏을 통해 인물의 표정을 담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올바른 촬영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언어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어려운가요? 쉽지는 않죠,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은 이제 미디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었습니다. 마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왜 이 숏을 찍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훌륭한 촬영 기자가 되어 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이상 이러닝 촬영 파트 촬영 언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